우리가 이제 다 복습을 했는데 인수분해만 남아가지고 인수분해까지 하면 복습은 완료가 되네요. 안 가져왔나요? 복습은 말하시고 선생님 거 있으니까. 있어요. 인수분해 어렵지는 않죠. 근데 뒤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까다로워서 그렇습니다. 인수분해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응용 패턴이랑 심화 패턴. 그 앞에 이제 인수분해 풀이법은 기초적인 거니까 잘 알 것 같고, 이제 핵심은 이거죠. 그 우리가 곱셈 공식 12개를 배웠단 말이죠. 다 기억할 수 있죠? 중분 4개, 고등 4개, 내신 4개. 그 중에서 인수분해는 2개만 쓰인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꼼꼼하게 잘 연습을 했을 거고 잘 풀어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응용 패턴, 응용 심화만 빠르게 보면 되겠죠. 응용 패턴은 전개했다가 다시 묶기. 오늘 아까 수업할 때도 나왔지만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잘 묶어져 있다가 이 값이 얼마다, 뭐 20이다 이러면 얘 넘겨가지고 다시 인수분해를 해야 되죠. 굉장히 귀찮지만 그게 원래 교과서에서 묻는 패턴이에요. 기억을 하시고 얘를 다시 풀어가지고 전개를 한 다음에 묶어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이게 잘 되게끔 내주죠, 문제에서. 또는 이렇게 잘 풀었더니 치환하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자, 치환 문제는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두 번째 패턴 치환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2번만 한번 다시 풀어봅시다. 제가 네,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세 번째 패턴은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한다. 지금은 아직 이 단어가 별 의미 없이 다가올 수 있어. 이게 얼마나 폭력적인 단어인지 모를 수 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수원, 수투 계속 쓰여요. 미적분에서도 쓰이고. 인수정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인수정리가 뭐예요 하면 절절절절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도 중요한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인수정리 항상 굉장히 중요하다. 나중에 가면 크게 공감할 거라고 보고 자, 이때는 우리가 고차 방정식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을 풀 때 고차 방정식에서도 이미 한번 설명했듯이 인수분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려면 필요한 게 조립제법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2를 넣었어. 근데 2를 넣었는데 얘가 딱 0이 돼. 그 말이 인수정리 입장에서는 F1은 0이란 소리고, 그 말은 fx는 반드시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나중에 식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인수정리를 위해서 이렇게 된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실전에서는 잘 집어넣어라 그랬죠? 그랬을 때 한번 복습해 줄 만한 포인트는, 자, x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후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1 마일, 그 다음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그 다음은 이렇게 해도 안 되면 6
마이너스 얘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중에 하나다 라고 하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2로 나누어서 해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1 마이너스 1 2는 안 돼. 이번에 3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걸로 나눠준 값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눈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약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번에 8이었어요. 그럼 이때도 뿔마 1 넣어보고 뿔마 2 넣어보고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안 되고 4로 가야겠죠. 이 정도만 좀 복습을 해줍니다. 옛날에도 했던 건데 복습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놨죠. 짝수면 2를 넣고 홀수면 3 넣어봐라 이렇게 괜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게 간혹 5 넣어서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5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여기가 10이었어. 1, 2 다음에 5를 넣어야겠지. 5를 넣어서 되는 경우도 시험에 기출문제 중에 있습니다. 조립제법은 잘 할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인수분해 심화 패턴. 사실 이 내용은 지금 중학생들은 좀 천천히 해도 상관없는데 고등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라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패턴 말고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있긴 있겠죠. 근데 거의 이 패턴에 다 정리가 됩니다. 완전 제곱식 빼기 제곱 형태. 결국에 합차 공식을 쓰겠다는 소리죠. 무슨 말이야? 완전 제곱식에다가 또 무슨 제곱이야? 합차 공식이잖아요. 이렇게 쓰겠다는 꼴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친구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기면 참 풀기 좋을 텐데 라는 감정이 든다면 하나 빌렸다가 쓴다 이거지. 그때 빼기 제곱으로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건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미리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여기서 가장 큰 개념은 뭐냐면 인수분해를 어쨌든 2번 한다는 거야. 2번. 인수분해를 2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2번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가 완전 제곱꼴 x제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패턴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걸 막 몰아가면 안 되고 그때그때 내가 생각을 해줘야 돼. 무조건 막 우격다짐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해봤었는데 가령 보통 4x면 뒤에 뭐가 오면 좋아요? 4가 오면 좋죠. 근데 예를 들어서 4가 안 와.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2가 이렇게 왔어. 아쉽잖아. 어떻게 해야 돼?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2가 되죠. 이때도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럼 x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루트 2 하나 마이너스 루트 2 하나 이렇게 해도 되지. 실제 얘 근해 공식 써보면은 마이너스 근해 공식 짝수 공식을 써보면은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2가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설명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할 뿐이지 가능은 하다는 거.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뒤에 해설 보지 말고 공책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됐어요. 네. 다음 패턴 2. 이게 이제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림차순 정리 후 상수항은 인수분해하는 법. 이게 이제 2번 인수분해 한다의 느낌이 가장 잘 드는 겁니다. 앞에서 패턴 1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을 좀 앞에서 한번 인수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했죠. 얘는 뒤에서 인수분해를 하고 앞에서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 했을 때 내가 하나를 세팅하고 내림차순으로 쫙 정리를 하는데 차수가 가장 낮은 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차수가 어디가 제일 낮나요? 여기서 x, y, g 중에 차수가 제일 낮은 것은 g에 대한 몇 차죠? 아우 좋아. 대답을 잘해. 아주 마음에 들어. 그치. 우리 기초가 잘 닦여져 있으면 이제 이런 게 편하다는 거야. 똑같아요. 공통 수학도 이렇게 기초가 잘 닦여 있어야 수원 수투 할 때 내가 물어보면 바로 나와. 나중에 역함수가 뭐야? 한데 점점점. 인수정리가 뭐야? 점점점. 이러면 안 돼. 그냥 시원시원하게 나와야지 빨리빨리 나가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공책에다가 지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했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지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했는데 이거 말고 다르게 썼으면 잘못이야. 딱 이것만 됩니다. 지에 대한이니까 지의 1차의 계수가 해야죠. 상수항이 그 뒤에 따라오는 이 친구입니다. 이때 이 상수항을 인수분해를 한번 한다는 거야.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얘를 인수분해해서 그 다음에 얘랑 엮을 생각을 해야 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얘를 어떻게 엮어야 이렇게 들어올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짱구를 잘 굴려보면 여기서 패턴 1을 또 섞어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의식적으로 패턴 1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만 또 여기랑 한번 묶이게 내버리면 다 틀리겠지. 그만큼 엄청 어려운 거거든. 생각을 할 때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상수항을 보고 그 상수항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수항을 어떻게 얘랑 엮을지 생각하면서 인수분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인수분해를 하는 게 아니다. 잘 봐. 얘를 당연히 인수분해가 x로밖에 안 묶이죠 지금.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인수분해를 잘 했나 못했나는 뭘로 판단하냐고 앞에 걸로 판단한다. 앞에랑 엮여야 돼. 쉬운 문제 없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난이도가 생기죠. 얘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내림차순으로 해서. 네네. 그 내림차순 할때 네. L랑 X, Y 있잖아요. 네. 이거를 YX로 써도 돼요? y 상관없죠. 둘이 자리를 바꾸는 건 자유입니다. 교환 법칙 성립하죠. 곱셈은 x, y, y, x 똑같죠. 내림차순 정리 잘 했나요? 여기까지 오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상수항이 인수분해가 될 때 앞에를 고려하면서 해라. 근데 지금은 인수분해가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냥 막 하는 거긴 해.
할 때 항상 얘랑 어떻게 엮일지를 고민하면서 해야 하는 거야. 인수분해 하고 나면은 아 얘가 2, 1, 3, 1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만들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지. 이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서 지금 2x제곱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분명히 3y-1, y-1 이거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얘는 2, 1 또는 1, 2 둘 중에 둘 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야겠죠. 어쨌든 여기서 최종적으로 나는 마이너스 5y 플러스 1을 만들어야 되지. 음수가 하나를 반드시 붙어야 되면 2는 1로 가져야겠죠. 그래야 얘랑 묶일 것이고 그때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이 전체에 마이너스를 붙여야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6y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얘는 y 마이너스 1이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5y 플러스 1. 아 만족하네. 이런 식으로 해줘야 한다는 거고 이 패턴을 익숙하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수분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다 이런 식으로 풀린다는 소리예요. 선생님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예외는 외워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 인수분해 자체가 원래 어려운 거기 때문에 예외는 외워줘야겠죠. 마지막 문제 풀어봅시다. 자, 타입 몇 번이죠? 네. 패턴 몇 번? 1번. 1번이죠? 첫 번째 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합차 공식 해주는 형태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는 얘를 가지고 하는 거지. 이거 하나는 쓸모가 없는 거고 그래서 얘는 a제곱 b제곱의 합이 c제곱이다. 어서오세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반드시 직각삼각형 아니면 2등 삼각형으로 끝난다 했죠. 그래서 결론은 여기가 C, A, B인 직각삼각형이다. 여기까지.